자, 제가 이 피트니스 드링크를 어떻게 제가 명명을 했느냐. 스포츠 지구력 향상이라는 이런 제가 그 앞에 수식어를 붙였죠. 스포츠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피트니스 드링크다. 자, 이 피트니스 드링크에 들어있는 성분이 지금 이게 한 포가 30g이에요. 15포가 들어있죠. 그래서 전체가 한 통이 450g. 자, 그러면 이거 언제 섭취하는 게 좋냐? 운동하기 30분 전에 30g 한 포를 500ml보다는 제가 500ml를 타서 보니까 싱거워요. 그래서 300ml에 타서 드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 한 포 30g에 비타민 B 복합체 8가지와 베타카로틴과 그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소장에서 효소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비타민 A로 전환할 것은 몸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베타카로틴을 먹는 겁니다. 그 비타민 C, 비타민 E, 미네랄 중에서는 칼슘, 마그네슘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스포츠 지구력을 향상시키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에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TCA 회로라는 게 있어요. 이 TCA 회로에서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ATP라는 에너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물론 미토콘드리아에는 TCA 회로 외에 전자전달계라는 회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하나의 포도당 분자를 가지고 TCA 회로에서 28개의 ATP를 만들고 전자전달기에서는 4개의 ATP를 만듭니다. 근데 이 ATP를 만들 때, 자,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오잖아요. 또 지방산이 들어오죠. 이 포도당과 지방산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최종적으로 분해해서 흡수되는 것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죠. 지방도 지방산으로 분해해서 소장에서 흡수돼서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피루부산을 거쳐서 아세틸CoA라는 이런 물질로 전환이 됩니다. 그때 비타민 B1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비타민 B1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비타민 B가 지금 메인이 되는 지금 영양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산은 아세틸CoA로 전환되는데 비타민 B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세틸CoA로부터 이 물질로부터 TCA 회로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ATP라는 에너지를. 그럼 TCA 회로 이 자체에도 또 비타민 B1하고 B2 메인으로 마그네슘이 이렇게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또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먹든 이처럼 독일 PM 주소를 통해서 먹든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모든 영양소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쓰이지를 않잖아요. 최종적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비타민 C만 빼는 모든 영양소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사용합니다. 비타민 C는 미토콘드리아에 안 들어가요. 그럼 비타민 C는 미토콘드리아 바깥에 있는 세포 내, 세포질에서 자기가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가장 공통적인 일이 뭐냐? 거기가 다 액체니까, 내 액이니까 그 수용성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자, 또 하나는 이 지금 피트니스 드링크는 젖산을 대사시키는 것을 코리 헤로라 그러는데 이 코리 헤로를 사실은 가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리 헤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포도당이 예? 근육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피루부산으로 바뀝니다. 그때 2개의 ATP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무산소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상태 속에서는 그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거는 뭐냐? 단거리 운동, 그죠?
그러니까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를 할 때는 산소를 쓰지 않은 운동을 해요. 그때는 그 ATP를 2개밖에 안 만든다고. 이런 걸 해당이라고 합니다. 해당. 그리고 이 산으로부터 젖산이 나온다고. 아까 말한 이 피루부산으로부터 아세틸 CoA로 또 전환이 되죠. 근육에서. 그래서 근육에서 이 포도당으로부터 젖산이 나오면 젖산이라는 게 이게 피로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에서는 이게 피트니스 드링크에 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있느냐.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그런데 이걸 활발하게 하라고. 스포츠 선수들이.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젖산이 나오면은 이 젖산을 그대로 쌓아두면은 이 피로물질이 되고 힘들죠. 그래서 이 젖산은 혈류를 타고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으로 들어가서 이 간에서 젖산이 다시 피루부산으로 바뀌고 이 피루부산이 다시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신생 포도당 생성이라고. 젖산으로부터 다시 포도당을 만드는 그러면서 이 피루부산으로부터 포도당을 만들 때 그때는 6개의 ATP라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기 2개를 만들지만 6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이게 젖산 대사를 이게 젖산 대사라 그러고 이게 콜이 헤로라 그럽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콜이 헤로를 활성화하는 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피트니스 드링크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비타민 B 복합체하고 비타민 A, C가 다 여기 써주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피트니스 드링크는 스포츠 선수의 지구력을 높여준다. 그 제가 독일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인듀어런스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 그 지구력입니다. NTC 기술이 적용된 이 피트니스 드링크는 코리 회로를 활성화하여서 스포츠 선수의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의 지구력을 높여주고 파워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에 별다른 성분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죠? 뭐가 들어있느냐?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다고요. 피트니스 드링크와 액티바이저와 리스트레이터를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자, 피트니스 드링크에는 비타민 B 복합제 8가지. 그 다음 베타카로틴,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E,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들어있다. 제가 함량도 표시했잖아요. 자, 액티바이저 3스푼에 들어있는 비타민 B 복합체. 요 복합체의 양의 피트니스 드링크에 되는 건 약 2스푼 정도의 양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는 뭐 비슷하게 들어있죠. 90이나 80이나. 근데 여기에 이 베타카로틴은 액티바이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워 칵테일 한 포를 그 함량을 보니까 파워 칵테일 한 포가 2.6이야. 베타카로틴이. 그리고 비타민 E가 8이에요. 거의 같죠, 이거는. 그리고 리스토레이트에는 비타민 B1, B2가 1mg 들어있죠. 그리고 칼슘이 268mg, 마그네슘이 134mg 들어있는데 피트니스 드링크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죠. 252, 114. 제가 왜 이 비교표를 오늘 이 비교표를 만든 거는 제가 3시간 전에 만들었어요. 처음에 안 만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액티바이저, 그런 사람들이 액티바이저 리스트레이트 먹으면 되잖아. 파워 확대라고. 그거 뭐하러 피트니스 드링크를 먹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에 그러면 스포츠 선수는 어떻게 먹는 거든 제가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그 먹는 방법, 그죠?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계속 자료를 모으면서 조금씩 스타디를 하고 있는데 이 운동선수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운동선수는요, 1시간 전에 액티바이저 6스푼과 리스레이트 한 포는 꼭 먹어야 돼요. 1시간 전에. 이렇게 먹어야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냐면 자, 젖산에서 이 피트니스 드링크를 마셔서 젖산에서부터 이 포도당을 생성할 때 6개 ATP를 쓰잖아요. 이 6개 ATP를 원활하게 간에서 6개 ATP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 전에 액티바이저와 리스토레이트에 있는 미네랄과 비타민 B 복합체가 간에 공급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젖산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6개 ATP가 공급이 안 되면 포도당을 신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액티바이즈 최소한 6스푼, 리스토레이트 한 폰은 1시간 전에. 그럼 한 15분 간격 두면은 뭐 예를 들면 액티바이저를 먼저 마시는 순서는 리스토레이트를 마시는 게 먼저 그게 더 좋죠. 리스토레이트를 마시고 15분 후에 액티바이저 6스푼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0분 전에 운동하기 그때 필스 드링크 한 푼을 마신다. 이렇게 마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스포츠 선수가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지구력과 파워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비교표를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피트니스 드링크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 피트니스 드링크는요, 절대 섞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성분을 보시면요, 이 성분이 뭐 비타민 B 복합체하고 아까 말한 베타카로틴, 비타민 C, E, 칼슘, 마그네슘이잖아요.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PM 기본 3종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분이지만 이 성분과 함량과 지금 이게 여기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뭔가 다른 게 또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서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영양소 팀워크를 이룰 때 비로소 뭐가 활성화된다? 젖산 대사를 할 수 있는 코리헤로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계속 반복적인 이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확인이 돼서 저런 함량과 성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섞어 먹으면 되겠어요? 안 돼, 절대 안 되죠. 그 기본적으로 PM 제품 섞어 먹어서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게 피트니스 드링크입니다.